안녕하십니까. 인상 좋은 변호사, 판례 읽어주는 남자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미디어에서 과도한 노출로 인해서 주목을 받는 사례가 몇몇 있었지요. 이때 가장 먼저 형사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공연음란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33호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가지고 공연음란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에서 피고인이 된 이 사람은요, 참전비가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앞길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위 참전비를 바라보고 서 있었고, 참전비의 한쪽 끝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돌아서서 걷기도 하는 등 이와 같이 노출한 상태에서 참전비 앞에 서 있거나 그 주위를 서성거렸다. 위 참전비에는 알몸이거나 유방을 노출한 채로 앉은 자세, 서 있는 자세 등 다양한 자세의 여인들이 역시 알몸이거나 성기 부위만 가린 남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부조한 조각상이 있는데, 정면에서 바라볼 때 가로 길이가 꽤 긴 직사각형 형태의 조각상이어서 이 조각된 여인들과 남성들이 20여 안팎의 다수이고, 그 여인들의 유방,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이 상당히 이체감 있게 도드라지고 표현되어 있었다. 이 사건 당시는 야간이었으나 주위의 조명 등으로 위 참전비 앞길은 어둡지 않았고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었다. 공소 외인 목격자죠. 이 사람은 그곳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모습을 목격한 후 이를 분명하게 확인하였고, 다른 여성 4인과 아이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그런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이 신고자에 따라서 경찰관들이 그곳 현장에 도착할 무렵까지도 성기 그리고 엉덩이를 계속 노출한 채로 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이를 토대로 실제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심입니다. 이 피고인이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참전비 앞에서요, 그런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와 엉덩이가 보이게 하여 그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도록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해서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1심 판결 선고에 대해서 피고인이 항소를 했는데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나는 이 사건 당시 소변이 마려워서 이 소지하던 막걸리병에 소변을 받고 팬티와 바지를 빨리 올리지 못한 것일 뿐이다.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비정형 정신장애 진단 및 단순형 조현병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라는 이런 심신미약 주장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항소심 법원이죠. 2심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를 성행위로 해석하는 전제해서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막걸리 통에 소변을 본 행위는 성행위와 관련이 없으므로 공연음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가사 대법원의 종전 판례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보통인의 눈에는 보기 싫고 제지해야 할 행동으로 보이는 정도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정상적인 성적 부끄러움을 가하는 정도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고요. 상고심인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먼저
여성들과 아이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근처에서 통행하고 있었고, 그 주위가 어둡지 않았기 때문에 통행인들은 피고인의 행위와 옷차림, 모습 등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피고인도 자신의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골적으로 노출하였으며, 그 노출 상태에서 성기와 엉덩이를 가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상당 기간 동안 그 노출 행위를 지속하였다. 피고인이 그 노출 상태로 바라보거나 주위를 서성거렸던 참전비에는 알몸 등을 묘사한 여인들의 여러 모습이 부조되어 있었다. 그때 그것을 통행하던 다른 여성 4인과 아이들을 포함한 다수의 통행인은 피고인이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내놓은 채 나체에 여인 조각상이 있는 참전비를 바라보거나 그 주위를 서성거리는 등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 피고인이 위 여인 조각상을 배경으로 그와 같이 성기와 엉덩이를 적나라하게 지속적으로 노출한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일반 보통인의 성적 상상 내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 보면,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사실과 같이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행위는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 정도, 시간, 노출 경위 등 그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 2심법원에 환송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연음란죄와 이 경범죄 처벌법상의 그런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공연음란죄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공연음란죄는요, 형법제 245조의 공연음란이라는 제목 하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판례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행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3조 제1항 33호에 과다 노출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를 보면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 대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법원은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판례가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호 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 정도, 노출의 동기,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이와 같이 판시를 해서 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란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며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결국 이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우리 형법상의 공연 음란죄는 우리 일상에서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지만 그 판결 기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연성과 음란성의 요건을 따져서 생각해 보시면 공연 음란죄 그리고 과다 노출 이와 관련한 사건들에 대해서 더욱 쉽게 이해하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갑철 변호사였습니다.